자, 오늘 약간 야구 분석은 조금 좋았죠. 야구 분석. 일본 야구는 조금 좋았는데 축구 때문에 조금 문제를 보였고요. 일단 한신, 요넴 이런 부분을 조금 안고 갔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세이브 역배도 또 좋은 접근이 됐었고 좀 노려봤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 전반적으로 세이브 역배 또 뭐 오릭스는 조금 오버가 안 났죠. 그리고 또 요미 야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매치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약간 진행 포인트가 좀 있었다는 점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코베이 또 난타전 한시승 리오넴승 이렇게 접근을 조금 했었는데요. 축구의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곧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또 새벽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약간 더블헤더 경기들이 좀 있긴 해요. 콜로라도 경기도 조금 그렇고 조금 그런 경기들이 좀 있는데 조금 몇 경기는 조금 제외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 경기들은 살짝 조금 제외를 했어요. 네, 독사령 어서 오시고요. 또 식사하셨습니까? 자,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질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이번 주 조금 제가 좀 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더 집중해서 달려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거두절미하고요.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지금 현재로 이제 양팀 선발대 스프롯과 지금 현재 팔란테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예요. 지금 현재로 약간 세인트루이스 약정배 이렇게 조금 잡혀 있고 8.5 기준점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올 시즌 팔란테도 홈에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시즌 홈 경기만큼은 또 3경기 동안 1승 2패고요. 5.28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올 시즌 홈에서 상당히 또 피안타가 조금 늘어나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무엇보다 매경기 홈런을 맞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팔란테의 피칭 내용도 딱히 지금 현재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직전 이제 피츠버그 상대로 또 6이닝 동안 솔로포 한 방 맞고 1실점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팔란테도 오늘은 조금 힘들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 반면 또 스프롯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원정 성적 2경기 동안 1패 7.00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프롯도 지금 원정 성적이 상당히 또 부진하다는 점들 이런 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는 8.5를 받을 경기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8.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역시 또 승패를 또 잡자면은 물론 또 팔란테도 조금 좋지 못해요.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직전 경기 때와 또 시애틀전에서 약간 조금 밸런스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탈삼진 비율도 조금 올라가 있고 2경기 동안 14개의 탈삼진을 조금 잡아내면서 최근 약간 0점을 잡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스프롯은 지금 이닝 소화까지 조금 안 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로 직전 애리조나 상대로는 또 홈런 2방, 또 4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스프롯도 지금 현재 원정 부진들이 또렷하다는 점에서 한번 또 세인트루이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 선발들이 둘 다 불안하기 때문에 오버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고요. 충분히 또 세인트루이스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 또 휴스턴과 다저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저스 피해자 상당히 또 많으시죠. 저희 씨도 다저스 피해자인데요. 오늘 또 다저스와 어떻게 보면 또 티그레스 이렇게 조금 묶어갔었는데 그게 터져버렸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또 램버트가 또 야쿠르트에서 역수출이 됐는데요. 올 시즌은 무엇보다 램버트가 다저스전에서 올 시즌 최고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 자, 그 가운데 또 맥컬러스와 또 글래스노의 등판 일정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오탄이 나왔을 때 또 패배를 당했고 다저스가 글래스노 나왔을 때 또 패배를 당하면서 또 연패를 당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렇긴 한데 무엇보다 맥컬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홈 성적 지금 3경기 동안 1승 2패 5.29의 방어를 조금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 일정 수준의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글래스노 올 시즌 지금 3승 0패죠. 3승 0패 2.56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홈 경기에서는 잘 던지고도 지금 현재 승리를 못 거둬가는 케이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3승이 전부 다 원정 승리예요. 원정 승리. 3승 무패인데요. 홈에서는 승리가 없어요. 근데 원정에서 3전 전승 기록하면서 일단 1.29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무엇보다 조금 글래스노의 원정 성적이라면 다시 한번 조금 신뢰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 또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8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 무실점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그래도 다저스의 한 차례 또 복수전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 맥컬러스의 또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글래스노 원정 3전 전승에 포커스를 조금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다저스 사이드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신 무엇보다 글래스노의 원정은 조금 믿을만하다. 어느 반은 개인적으로 조금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살짝 건너뛰시고 승패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또 아스날 사이드로 추천을 드렸죠. 일단 그 포커스를 가져갔던 거는 무엇보다 이제 또 포트제 예선에서 일단 또 아스날이 또 홈에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또 4대0으로 격파했다는 점에서 조금 그 부분에 포커스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1대0 그런 내용들이 조금 그려졌던 내용인데 자, 무엇보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직전 경기 때 역대급 난타전이었죠. 무엇보다 5대4로 어떻게 보면 또 앞서가던 파리를 또 바이에른 뮌헨이 끝까지 또 추격을 하면서 약간 조금 위협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자, 그건데 또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현재 챔스 본선 홈 경기가 6연승입니다. 6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홈에서의 경기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파리 생제르맹도 직전 로리앙전에서 비기긴 비겼어요. 그러면서 약간 1.59를 조금 가용했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 경기 무엇보다 약간 저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의 홈발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야 되겠다. 최근에 파리가 무엇보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 원정 2경기 동안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도 충분히 또 바이에른 뮌헨 사이드의 홈발의 기대치를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뭐 두 팀 다 이제 주전 멤버들은 거의 다 출격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요 경기가 일단 직전 경기는 또 9점이 났습니다. 9점이 났던 경기지만은 저는 다득점은 오늘 경기는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양 팀들의 맞대결이 뭐 지난번 같이 그렇게 화끈한 다득점은 그렇게 조금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4.5 기준점은 조금 선을 넘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또 한 차례 파리 입장에서도 라인업을 크게 끌어오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언더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핸디값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충분히 또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챔스 본선 6전 전승 최근 또 홈에서 파리전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 팀들 매치는 그렇게 조금 선호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또 늘 이제 양 팀들이 뭐 샌디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늘 타격적인 기복들이 너무 심하거든. 뭐 또 터질 때는 터지고 터지지 못할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전혀 터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기복들이 조금 심하다는 점들은 조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패라는 접근 포인트는 누가 나오든지 저는 약간 조금 비추다. 특히 또 이제 약간 샌디와 샘프가 늘 그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또 왈드론과 또 하우저의 매치라면은 역시 또 방향성은 한 가지 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왈드론 같은 경우도 너클볼러죠. 일단 너클볼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40% 정도로 너클볼을 조금 구사하는 친구인데요. 너클볼 제구가 올 시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구의 브랜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하우저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심각합니다. 지금 실점률이 또 너무 높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또 주자 출루도 상당히 또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 선발들의 불안 요소가 일단 요 경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기다. 누가 이기든지 여기는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를 받을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승패는 조금 버리시고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에인저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삭스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역배를 받을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또 에인절스와의 또 매치에서는 올 시즌 또 꾸준하게 승수를 잘 챙기고 있다는 점들도 역시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되겠죠. 무엇보다 에인절스 지금 현재 불펜 상황도 그렇고 타격적인 부분들도 조금 그렇고 역시 또 조금 몰리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물론 또 오늘 경기는 에인절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카고 컵스가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기세를 더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자, 오늘 경기 우레나와 또 슐츠의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우레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전에 지금 라쿠텐에 가 있는 우레나는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그 정도를 그렇게 조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직전 뉴욕 매치전이 조금 좋긴 좋았습니다만은 올 시즌 단한 차례도 승리를 못 거두고 있고 다소간의 또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약간 홈 경기가 조금 준수하긴 했어요. 일단 두 경기 동안 1패 2.45의 방울로 생각보다 조금 준수한 내용들을 홈에서는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약간 이닝 소화 면에서는 다소간의 조금 기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펜의 부담을 조금 줄 수 있는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노아 슐츠는 조금 달라요. 노아 슐츠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조금 밀고 있는 친구입니다.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팀 내 유망주들이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슐츠는 이제 무엇보다 생각보다 이 친구 임팩트가 있어요. 직전 샌디전에서도 6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의 승리를 거뒀고요. 워싱턴전에서도 6이닝 동안 이제 또 2실점 조금 기록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최근 무엇보다 탈삼진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장타 허용도 없고 뭐 피안타도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이제 올 시즌 무엇보다 원정에서 2전 전승입니다. 2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원정 방어율은 0.8이에요. 0.82로 상당히 또 이제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이 슐츠가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일단 두 팀들의 일단 역시 조금 유망주 자원이지만은 조금 퀄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또 화이트삭스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조금 언어반은 고민이 돼요.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9.5를 받을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 조금 드는데 조금 굳이 또 본다면은 언더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요 경기 슐츠 원정 전승 그리고 또 일단 무엇보다 최근의 밸런스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요 부분에 포커스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격도 이제 화이트삭스 불펜도 조금 화이트삭스의 근소한 우세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화이트삭스 사이드 언더사이드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애틀과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애틀란타도 계속해서 역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약간 조금 애틀란타가 최근에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 또 지구 1위를 또 노리고 상당히 또 달려가고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올 시즌 애틀란타는 그래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틴 페리즈는 이제 텍사스 시절 때보다 애틀란타에서 지금 현재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브라이언 우드 약간 최근에 약간 밸런스를 조금 찾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커비도 그렇고 일단 믿고 있던 선발진들이 전반적으로 시애틀은 약간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직전 캔자스전에서 무엇보다 조금 크게 무너졌어요. 6이닝 동안 7피안타 홈런 2방 맞으면서 6실점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브라이언 우드가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은 조금 아니라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두 경기 동안 무엇보다 13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13실점 그럴 정도로 브라이언 우드가 홈발이라 하더라도 딱히 그렇게 강점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반면 또 이제 무엇보다 전 요 경기 조금 마틴 페레즈라면 조금 더 카드 쪽으로 조금 유리한 패턴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올 시즌 또 원정에서 피칭력도 조금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또 한번 브라누의 부진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애틀란타 역배 한번 또 노림수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애틀란타 역배 시카고 화이트삭스 역배는 뭐 배당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8.5 기준점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어느 바는 조금 패스를 할게요. 어느 바 패스, 승패라는 애틀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디트로이트와 보스턴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디트로이트, 조금 뭐랄까요. 오늘 경기는 플라워티가 나오는 경기고요. 자, 이제 또 보스턴은 소니 그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니 그레이가 원래 또 예전부터 조금 원정 경기를 조금 부진했어요. 일단 커리어 내내 조금 원정에서의 기복들을 조금 보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올 시즌 원정 경기에도 2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 조기 강판 경기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피칭용이 상당히 또 부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직전 또 보스턴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2.2이닝 동안 1실점 3피안타 볼넷 하나 허용하면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 가운데 조기 강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조금 소니 그레이가 조금 부진했던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일단 뭐 햄스트링 여파가 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피칭 내용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역시 또 조금 그런 내용이었다. 자, 무엇보다 플라워티도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이제 또 최근에 텍사스전의 조기강판, 시시내티전에서 조기강판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최근에 플라우티도 역시 또 조금 불안한 친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승패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7.5 기준점을 받을 경기는 아니죠. 일단 두 팀 선발들이 올 시즌 일정 순에 또 기복들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요인은 조금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오버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워싱턴 경기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과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오늘 경기. 자, 잠깐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마이콜라스가 등판한다면은 요 경기는 과히 또 좋게 볼 수가 없죠. 마이콜라스가 지금 이제 조금 노쇠화도 오고 있고 에이징 커브도 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엇보다 예전에 세인트루이스 시절 때 마이콜라스를 조금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해요. 전반적인 최근에 또 피칭 밸런스도 상당히 또 이제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또 뉴욕 매치전에서 4이닝 동안 3실점, 시커 화이트 상대로 3.2이닝 동안 또 홈런 한 방 포함해서 4피안타 2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할 정도로 최근 무엇보다 이닝 소화도 안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제 올 시즌 7경기 동안 3패에 8.23의 방어율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닝 소화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27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7경기 동안 27이닝을 소화를 했다면은 전반적으로 5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27이닝 동안 어떻게 보면 또 7경기 동안 홈런 8방 맞고 있고요. 볼넷 11개고요. 피안타 36개입니다. 27인 동안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은 피안타와 볼넷어요. 거기다 또 홈런까지도 상당히 또 많이 허용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과히 또 좋은 내용은 알죠. 홈경기 올 시즌 2패에 10.32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홈경기가 더 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베일리 오버 같은 경우도 조금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100%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직전 토론토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또 분위기 반등을 조금 일으켰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약간 원정이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원정 경기가 올 시즌 2경기 동안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좀 있었다는 점들에서 요 경기 역시 또 9.5 기준점이라도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또 미네소타 승도 조금 좋아 보여요. 일단 베일리 오버도 원정에서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인데, 마이콜라스 무엇보다 이제는 조금 너무 기량이 뚝 떨어져 버렸어. 작년보다 이제 페이스가 확 꺾이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세월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미네사이드, 오버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또 NBA 경기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뉴욕 닉스 사이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무엇보다 직전 경기 때 필라델피아 7차전 여파였죠. 지난 플레이오프 7차전의 여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조금 증명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체력적인 이슈들을 조금 안았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가운데 엔비드가 14득점 기록했고요. 맥시가 13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무엇보다 주전들의 일단 득점력들도 상당히 또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보스턴과의 혈투가 있었어요. 그죠? 7차전 혈투 그 가운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도 뉴욕 닉스보다는 조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겠다. 자, 그 가운데 또 용기 또 뉴욕 닉스가 약간 똥배당을 받았습니다. 똥배당을 받았는데요. 직전 매치에서 137대 98이었어요. 98. 그럴 정도로 양 팀들의 매치가 거의 또 무엇보다 39점 차가 났습니다. 39점 차의 대표였던 만큼 저는 오늘 경기도 역시 또 필라델피아 또 하루 쉬고 또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과연 또 일단 좋은 상황이다 조금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아시다시피 엔비드는 무릎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경기를 살짝 던지고 홈에서 또 쇼부를 볼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뉴욕 사이드 다시 한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헤인리값 역시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도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지금 무엇보다 조금 휴식이 조금 절실하겠죠. 물론 또 용기를 또 놓칠 수는 없는 경기인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조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뉴욕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느 발은 개인적으로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또 경기 템포가 조금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발은 패스하시고 뉴욕 사이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제 또 새벽에 배팅해야 되는 경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또 오전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경기들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뉴욕 양키즈와 텍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늘 뉴욕 양키즈 그래도 한번 조금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뉴욕 양키즈 승을 조금 추천을 드렸지만은 오늘 배팅 라인업에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뉴욕 양키즈가 오늘 타격감을 또 반영하는 경기를 보여줬죠. 최근에 또 경기력 상승세를 제대로 또 반영할 정도로 상대 타격적인 지표들을 조금 보여줬고 또 홈런이 지금 현재 무엇보다 제대로 조금 페이스를 붙이면서 최근의 컨디션들을 고루고루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워렌과 이발디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자,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또 뉴욕 양키즈 선발들 중에서 워렌, 슐리틀러도 있긴 하지만은 워렌의 페이스가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인상적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5경기 등판해서 3승 무패 2.30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볼티전에서도 무엇보다 6.1인 동안 홈런 한 방이 조금 문제여서 그렇지 그래도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2실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무엇보다 또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 시즌 이발디도 뉴욕 양키즈전이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우원이다 보니까 조금 고전할 거라고 조금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발디가 올 시즌 양키전에서 또 1승을 거뒀습니다. 3승 중에 1승이 또 뉴욕 양키전인데요. 무엇보다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용도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약간 조금 굳이 또 본다면 뉴욕 양키즈 그래도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겠다 싶은 게 이발디가 올 시즌 또 원정이 조금 부진해요. 원정 4경기 동안 1승 3패 5.66의 방울로 일단 홈에서는 좋은데 원정에서의 또 성적들이 지금 현재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뉴욕 워렌의 피칭 내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은 느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요 경기가 지금 8.5 기준점 이렇게 조금 잡혀 있는데요. 전 약간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언더를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팀 선발들 조금 특히 또 이발디도 상대전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언더 사이드나 양키즈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와 신시내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7.5가 잡혀있죠. 7.5가 잡혀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조금 저는 7.5 기준점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콜린 레아와 또 브래드 싱어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싱어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캔자스에서 또 나름의 또 에이스로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조금 올 시즌 출발이 그렇게 조금 원활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신시내티가 꾸준하게 지금 연패를 달리고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카고 컵스는 7연승의 페이스, 신시내티는 5연패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 번은 또 고려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신시내티 불펜도 흔들리고 있고, 브래드 싱어도 최근에 또 뭐 직전 피츠버그 원정에서도 심지어 피츠버그였어요. 빠따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피츠버그 상대로도 3.1인 동안 7피안타 4실점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올 시즌 홈에서는 그래도 캔자스 시절 때같이 홈발을 조금 보여주긴 해요. 홈에서는 2승을 거뒀는데 원정에서는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원정 경기가 직전 피츠버그 원정에서 조금 부진했듯이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 4경기 동안 2패 7.41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 피칭, 아마 이제 올 시즌 원정 피칭은 본인 커리어 최악일 거예요. 최악의 피칭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반면 또 콜린 레아도 어떻게 보면 또 소뱅에서 역수출된 자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몇 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안착이 돼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다저스에 고전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직전 애리조나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8피안타로 조금 고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 무엇보다 저는 조금 언오바가 리글리 필드에서 7.5는 아니다.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조금 저는 싱어의 원정 피칭이 더 불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시카고 컵스의 연승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경기는 7.5를 받을 경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 C컵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캔자스와 클리브랜드의 경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경기 라간스와 칸틸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라간스가 지금 현재로 조금 직전 클블전이었어요. 클블전에서 조기 강판 경기가 좀 있었다는 점들, 요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클블 원정이었고요. 클블 원정에서 조기 강판 경기가 한 차례 있었다. 다만 이제 올 시즌 홈 경기만큼은 라간스가 예전에 브래드 싱어를 조금 떠오르게 만들 정도로 라간스가 홈에서의 밸런스는 잘 잡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 시즌 무엇보다 홈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두 경기긴 하지만은 0.75의 방어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라간스가 홈 경기에서의 또 밸런스는 지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다음에 또 칸틸로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약간 올 시즌 조금 나름 또 원정 경기가 조금 준수해요. 원정 경기가 나름 또 한 경기긴 하지만 또 4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가 또 캔자스전에서 또 올 시즌 또 상당히 또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승패보다는 저는 약간 7.5 기준점이더라도 요 경기는 언더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승패보다는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될 수 있겠다. 캔자스도 지금 약간 팀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하죠. 여러 가지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고 5연승의 흐름 이렇게 조금 타고 있는데, 뭔가 약간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내용들도 간혹가다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조금 승패는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콜로라도와 뉴욕 매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콜로라도 이제 또 쿠어스 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 경기 지금 로렌젠과 페널타임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로렌젠 같은 경우는 일단 에인절스에서 또 이제 콜로라도 조금 넘어온 케이스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또 올 시즌 조금 쿠어스필드 홈에서 또 고전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 또 LA 엔저스 시절 때부터 쿠어스필드에서 상당히 또 고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홈 경기가 또 쿠어스가 돼버렸어요. 이건 또 너무 좋지 못한 시나리오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홈에서도 꾸준하게 콜로라도 4연패, 최근 경기는 또 5연패로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홈 경기에서 일단 로렌젠 상당히 또 약간 조금 8.56의 방어를 조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8.56. 상당히 또 많은 실점들을 조금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페널타도 역시 또 미러키에서 또 뉴욕 매치로 옮겨와서 약간 조금 고전하고 있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전반적으로 일단 올 시즌은 약간 또 콜로라도전에서 1패가 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타선의 지원이 조금 약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미러키 홈에서 한 차례 콜로전에 패배를 또 페널타가 당했다는 점인데 뉴매치 홈에서 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9.5 기준점이지만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또 쿠어스, 로렌젠의 약세, 페널타도 이제 또 조금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는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페널타가 또 5.2이닝 동안 2실점 패배였어요. 나름의 또 약간 조금 밸런스를 조금 찾고 있었다면은 로렌젠은 홈에서 극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뉴욕 매치 사이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하게 되네요. 오버도 좋아 보이고 매치 사이드에서 한번 또 핸디값 설정을 잘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역시 또 충분히 또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배팅 라인업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톨루카와 LA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LAFC가 또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엔 또 부안가가 없었는데 손흥민의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던 경기가 좀 있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또 펼쳐지는 톨루카를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멕시코 제5의 도시고요. 자, 무엇보다 해발고도가 상당히 또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 중심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톨루카 이쪽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맥들, 로키 산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지금 현재로 조금 뭐랄까 고지대입니다. 2800m의 고지대를 지금 떠난다는 점에서는 LAFC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조금 고지대 원정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유달리 또 오늘 티그레스도 그랬고요. 일단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멕시코가 또 원정 경기, 미국 원정 경기에서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팀들은 또 멕시코 원정에서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또 먼저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나름의 또 밸런스가 조금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일단 LAFC가 또 1차전의 승리를 또 2대1로 거뒀었는데요. 톨루카 입장에서도 오늘 약간 공격적인 운영 이런 부분 조금 끌고 와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원정 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또 고지대 원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조금 고전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 또 LAFC도 요렇게 이제 약간 북중미 챔스 일정은 조금 낯선 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고전들이 조금 일정 수는 존재했던 경기들도 조금 있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크루스나 원정에서도 상당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전 톨루카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역배 사이드 또 프렌치 사이드로 빠지는데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또 부안가까지 또 합류하게 또 직전에 또 부안가가 또 징계로 또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오바 그리고 또 일단 톨루카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조금 꼬였네요. 샌안토니오 경기를 좀 해야 되는데 왜 또 이게 또 먼저 됐지? 아무튼 샌안토니오와 미네소타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또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제 다음 경기는 또 샌안토니오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미네소타 프렌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었죠. 미네소타 데이로 또 적중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도 또 미네소타 지금 이제 역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제가 또 말씀해 드렸지만은 무엇보다 샌안토니오가 제일 조금 좋지 못했던 상승 관계는 미네소타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고베오와 또 랜들이 버티고 있는 이 골밑은 절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샌안토니오가 외곽슛 위주의 플레이를 너무 끌고 갔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골밑에서 일단 미네소타가 샌안을 상당히 또 괴롭혔다는 점들을 조금 생각한다면은 저는 요 경기 역배까지는 조금 아니더라도 지난번보다는 기준점이 조금 낮아졌죠. 지난번에는 뭐 13.5 요랬었는데 오늘 경기는 9.5까지 조금 내려왔지만 한번 또 프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샌안토니도 물론 젊은 에너지에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좀 보여주긴 하지만은
일단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경험은 조금 이렇게 조금 미진하죠.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또 미네소타는 상당히 또 경험이 많은 자원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다는 점도 경험의 차이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샌안토니오가 이번 미네전이 제일 고전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건 약간 그래도 역배 좋아하신다면은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거나 저는 약간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언어반은 조금 비추입니다. 언어반은 조금 비추를 조금 추천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역배 프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마지막 경기는 또 이제 애리조나와 피츠버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들 또 계속해서 추천과 절차 끝날 때까지 조금 눌러주시기 바래요. 자, 무엇보다 애리조나와 피츠버그. 자, 오늘 경기는 소로코와 스킨스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간판 에이스들의 맞대결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요 경기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애리조나 역배 조금 나쁘지 않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9대0의 승리를 조금 거둬갔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단순하게 오늘 승리를 조금 떠나가지고 오션 소록하고 홈 경기가 너무 좋아요. 이 체이스필드도 어떻게 보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오시는 홈 경기에서 무엇보다 4경기 동안 3승 무패 1.6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소로카가 홈 경기 지금 현재 극강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미러키 원정에서는 3이닝 동안 10회 안타 8실점의 대패를 당하긴 했어요. 근데 소로카가 약간 그 경기가 최악의 경기였고 오시는 페이스가 또 홈 경기만큼은 꾸준한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점. 다음에 또 물론 또 스킨스도 상당히 또 준수한 자원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 경기는 조금 다소간에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원정 3경기를 치렀는데 2승 1패 일단 4.2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약간 홈팀에서 원정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일단 소로카의 홈발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체이스필드 홈에서 강하게 던진다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는 실제 조금 잭갈렌 이후로 또 오랜만에 봅니다. 잭갈렌이 한참 좋았을 때 폼을 소로카가 조금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또 여기는 역시 또 2.07배다 역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두 팀들이 일정 수준 그래도 선발 매치업들이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줄 경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9대0 같은 개념은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피치 타선이 또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언더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언더도 조금 긍정적. 그런데 또 애리조나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조금 오늘도 조금 아쉬운 적중이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저도 조금 반등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머리를 조금 짜내고 요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접근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 경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조금 상승세가 있고 또 하락세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하락세를 곧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등의 장으로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르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는 올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가자!